안녕하세요. 어떻게 식사들은 잘 하셨습니까? 일단 먼저 이렇게 많이 와주신 우리 어르신 분들께 진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담석 제가 지난번에는 한번 이제 췌장암에 대해서 한번 했었고요. 그 다음에 담석, 그 다음에 이제 담도암 이렇게 췌장 담도 관련해서 이제 연재물로 제가 하고 있습니다. 췌장암 이어서 이번 세션은 제가 이제 담석에 대해서 하는데요. 두 가지 담석과 관련돼서 잘못된 그러니까 상식을 갖고 계신 분들이 아직도 많습니다. 이렇게 나이 연세 드신 분들도 물론이고요. 요즘 젊은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는 한의학이 개발되어 있기 때문에 옛날부터 전통적으로 굉장히 유용한 학문이고 경험에 바탕한 학문이기 때문에 사실 한의 쪽에 저희가 알고 모르게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 담석이라고 이제 처음에 어머니 담석이 있으십니다. 그러면 그래서 뭐 수술하자 아니면 뭐 내시경으로 돌 빼자 그러면 막 놀라시는 분들도 있어요. 아직까지도 그 담석이면 물 많이 마시면 빠져나간다는데 물 마시면 되는 거 아니냐, 왜 내가 수술해야 되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로 아직까지 젊은 분들도 그래요. 근데 실제로 요로 결석 다 소변이 나가는 결석에 옛날에 과거에 이건 굉장히 통증이 심하거든요. 담석도 마찬가지지만 한의학에서 요로 결석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이 상식이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전통적으로 뭐 이런 음식 조심하자, 뭐 이렇게 어떻게 하자 그러다 보니까 요 담석이 돌이라고 그러면 전부 요로 결석으로 생각을 하신단 말이죠. 그래 물을 많이 마시면 담석이 빠져나간다? 담석 쪽은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잘못된 상식을 이게 사실 돈벌이에 이게 활용하는 아주 일부 잘못된 선생님들도 계세요. 그래서 지금도 보면 담석이라 그러면 이 한약 먹고 뭐 하면 이게 정통 한의사 선생님은 그렇게 하지 않는데 일부 어떤 선생님들은 약으로 해서 돌 다 빼게 한다고 이렇게 홍보를 하는 인터넷 보시면 진짜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죠. 왜 그러냐? 소변이 나가는 길에 발생한 요로 결석과 담석은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한번 이제 해부학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담석과 요로 결석이 뭔 차이가 있느냐? 담석은 간에서 소화액을 만들어내는 담즙을 간에서 만들어냅니다. 이 만들어내면 이 초록색 길이 담즙이 지나가는 길인데요. 이게 담낭입니다. 담낭에 간에서 만들어낸 담즙을 모아놨다가 십이장의 음식이 이제 들어가게 되면 신호가 가요. 신호가 가서 담낭이 짜주면서 수축을 하면서 담즙이 내려와서 음식과 섞여서 지방질을 잘 분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럼 담석은 뭐냐? 이 담즙이 내려가는 길에 생기는 걸 담석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담낭에 생기면 담낭 담석, 이 길에 생기면 담도 담석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럼 요로 결석은 뭐죠? 이 보면 신장이 있죠. 콩팥에서 나쁜 물질을 노폐물을 걸러내요. 걸러내고 이제 소변을 빼내게 내는데 이게 요도고 방광에 모여서 요도로 나가게 됩니다. 이 신장이나 요도, 방광, 그 다음에 요 관에 생기는 돌을 요로 결석이라고 하죠. 완전히 다른 장기죠. 그러니까 소변의 역할이 콩팥의 역할이 어떤 거예요? 걸러서 소변을 빼내기 때문에 맥주를 많이 먹거나 물을 많이 먹게 되면 과거에 우리 한의학에는 호박물을 달여서 먹게 되면 이 이뇨작용이 있거든요. 그럼 이쪽으로 소변량이 많아지니까 뿜어내게 되는 거예요. 소변이 많아지니까 거기에 걸린 조그만 돌들이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비뇨기과 쪽에서는 이건 비뇨기과 영역이고 이거는 췌장 담도 소화기내과 영역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다르다는 걸 이제는 구분을 하셨죠? 이제 앞으로 우리 어르신들 만약에 담석이다 그러면 저 물 많이 마신다는 얘기 그거 선생님한테 같이 하지 마십시오. 자, 요거 한번 제가 동영상을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이 홍해걸 기재 닥터 콘서트라는 담석 파티에 제가 한번 나갔는데요. 몸 안에 생기는 소리 좀 키워주실래요? 또 어떤 방법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몸속에 돌덩어리가 있다. 여기 저 직원이 안 담석과 계신가 결석. 보네요. 네. 담낭 제거 수술했기 때문에 일명 쓸데없는 놈이죠. 아, 진짜요? 끔찍한 고통을 동반한 돌의 습격이 시작됐다. 담낭과 간을 점령한 담석, 그리고 신장과 오줌기를 막고 자라는 결석. 대체 내 몸에 돌은 무엇 때문에 왜 생긴 걸까? 여름철 더 잘 생긴다는 담석과 결석을 피하는 방법 지금 공개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한번 방송에 나갔는데 지금부터 이제 제가 공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여기서 한번 나갔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유튜브에 말씀을 드렸는데 유튜브에 제 이름을 치시면 이 아마 췌장암이
아마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그 조회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췌장암 이렇게 건강 강좌를 했는데 유튜브에 나갔더라고요. 제가 올린 줄 몰랐는데 나중에 어떤 환자분이 오셔가지고 방송에서 잘 봤습니다. 저 방송에 나간 적 없는데 그랬더니 유튜브를 보셨더라고요. 보시게 되면 조회수가 현재 한 45만입니다. 자, 담석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러니까 돌이라고 다 돌이 아닌 거죠. 뭐냐? 이 콜레스테롤 담석이 있습니다. 콜레스테롤은 뭐냐면 돌의 성분이 주로 기름 덩어리예요. 지금 저희 나이 때 위로 여기 계신 우리 어르신들의 대부분의 담석은 콜레스테롤 담석이 아니라 이런 색소성 담석입니다. 과거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색소성 담석이 많이 걸린 것 중에 주범이 뭐죠? 디스토마예요. 간 디스토마. 민물고기 먹을 게 없던 시절이지 않습니까? 저희 아버님도 마찬가지지만 그때 뭐 민물고기 잡아서 먹었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 간장게장 중에서도 참게장이 센 걸로 먹으면 디스토마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디스토마가 어디에 사느냐? 간에 평생 살아요. 이 기생충이. 그래서 그게 죽어서 사체가 떠내려가지 않고 담도에 둥둥 떠다닙니다. 그래서 그것이 염증을 유발시켜서 이런 색소성 담석. 그러니까 색소성 담석은 주범이 뭐냐? 간에 생기는 염증이에요. 그러니까 간 술을 많이 하시거나 B형, C형 간염이 있거나 디스토마 걸려서 간 경화, 간 경변이 있으면 주로 이런 색소성 담석이 잘 걸리죠. 그리고 옛날에 뭐 이렇게 좀 상하면은 곰팡이 뜯어내고 막 드셨잖아요. 아까우니까. 사실 그 음식 남기는 거 죄받는다고 생각했죠. 먹을 거가 없던 시절에. 그런데 그런 것들이 비위생적인 음식을 먹게 되면 그 장내 세균이 담도를 따라서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담도에 염증을 유발시켜요. 그래서 이런 색소성 담석을 많이 만들어요. 지금 제가 좀 이따도 이제 내시경으로 담석을 뺄 건데요. 어르신들, 60세 이상의 어르신들은 대부분이 담즙내 감염이기 때문에 이런 염증 때문에 생기는 것은 이런 새카만 담석이다. 그런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어떠죠? 위생적이에요. A형 간염이 요즘에 많잖아요. 그 이유가 뭐죠? 옛날에 어릴 때 우리 막 땅에 떨어진 거 주워서 흙 털고 먹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조금씩 그 A형 간염 바이러스에 노출되면서 면역이 됐는데 요즘 젊은 친구들은 너무 깨끗해요. 그러니까 A형 간염이 조금이라도 노출되면 바로 간염에 걸리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깨끗하고 위생적이고 너무 많이 먹어요. 과다하게 먹고. 그 다음에 이제 누워가지고 운동 안 하고 텔레비만 돌리고 컴퓨터 게임만 하죠. 운동을 안 해요. 어르신들 기억나시죠? 어릴 때 보면 동네 애들 이렇게 오징어 가이상 뭐 이런 거 모여서 놀다가 엄마가 밥 먹으러 오라면 하나가 나가면 이제 다 깨지잖아요. 친구들 이렇게 모여서 뛰어놀았단 말이죠. 근데 움직이지 않고 운동 부족이다 보니까 너무 몸에 과체중이 생기다 보니까 과체중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간에 지방간이 쌓이고 간도 자기가 살기 위해서 지방을 분해시켜서 어디로 내보내죠? 담즙으로 배출시켜요. 그러니까 담즙 내에 콜레스테롤 농도가 올라가게 되니까 이게 엉겨붙어 가지고 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콜레스테롤 담석이 생깁니다. 자, 이제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서로의 약간의 치료가 약간은 다릅니다. 자, 그러면 해부학적인 구조에 따라서 다른데요. 치료가 달라요. 아까 두 가지 잘못된 상식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담석이 있는데 물 많이 먹으면 빠진다. 잘못된 상식입니다. 두 번째는 뭐죠? 여러 부위가 있는데 이 담낭에 돌이 제일 많이 생겨요. 쓸개. 그런데 젊은 분도 그래요. 아직은 우리나라가 유교 사상이 있어서 우리 몸에 뭘 잘라낸다 그러면 굉장히 거부감을 느끼죠. 그래서 이 담낭의 돌은 내시경으로 못 뺍니다. 제가 내시경 빼는 담석 전문인데 간에 있는 돌, 담도에 있는 돌, 췌장 안에 있는 돌도 다 내시경으로 빼요. 그런데 이 담낭에 있는 돌만은 내시경으로 못 뺍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홍보를 해서 내시경으로 뺀다고 이제 소문이 나서 담낭에 돌이 있는데 다른 병원에서 수술하자고 그래. 거기서 거부하고 저한테 와요. 그래서 저한테 온 이유가 뭐냐? 선생님은 내시경으로 뺀대서 담낭만큼은 안 된다는 거죠. 요거는 수술하셔야 돼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 간내 담도에 있는 거 간내 담석이라고 그래요. 이 간내 담석은 간에 생기는 담도암의 주범입니다. 반드시 제거를 해줘야 돼요. 그리고 염증도 자꾸 생기고 그 다음에 이 담도에 생기는 걸 담도 담석. 그런데 이 담낭에 있는 담석은 쓸개 자체를 떼어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들어가는 입구가 굉장히 가늘고 돼지꼬리처럼 이렇게 말려 있어요. 그러니까 들어가다가 잘못하면 터져버리죠. 그러면 복막염이 오기 때문에 오히려 수술이 더 커집니다. 그래서 간내 담석, 담도 담석 여기는 다 내시경으로 하지만 이 담낭 담석은 수술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걸 아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콜레스테롤 담석이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10년, 15년 전만 해도 색소성 담석의 주범이었지만 지금은 이제 연세 드신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콜레스테롤 담석의 주범인데요. 한 전체 담석의 비율이 80%가 콜레스테롤 담석입니다. 그럼 이 콜레스테롤 담석은 누구한테 생기느냐? 보시게 되면 간경화, 그러니까 간이 안 좋은 분들, 그 다음에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도 많으시죠? 당뇨를 오래 앓게 되시면 두 가지 문제가 있죠. 췌장암의 위험성도 있고 더불어 담석의 위험성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당뇨병이 다발성 합병증을 유발시키는데 신경을 손상을 시키기 때문에 담낭이 짜주는 운동성을 저하시켜요. 그래서 콜레스테롤 담석, 담낭이 콱콱 짜주지 못하니까 찢겨서 내려가지 못하기 때문에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암으로 위수술하신 분들이 있죠. 위를 통해서 가는 신경이 위를 조절하고 담낭을 조절하는 신경이 위를 통해서 가는데 위를 잘라버리니까 담낭을 조절하는 신경도 잘라지게 되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담석이 잘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 수술하신 분들은 그렇지 않은 분에 비해서 거의 한 5배 이상의 담석 발생률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술을 반복적으로 하거나 담석이 있는데 치료를 안 해서 췌장염이 반복적으로 오는 사람, 그 다음에 이제 대장에 문제가 있거나 소장에 문제가 있어서 소장을 절제하게 되면 우르사라고 들어보셨죠? 이 간에서는 담즙에 우르사 성분이 있습니다. 이것이 담즙을 녹이는 역할을 하는데 그것이 순환을 해요. 간에서 만들어서 몸에서 장으로 나가서 소장에서 재흡수가 되는데 소장이 절제가 되면 우르사 양이 재흡수가 안 되다 보니까 부족해지죠. 그러니까 돌이 찐득해져요. 담즙이. 그래서 생길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여자분들한테 많습니다. 요즘에 이제 출산율이 낮잖아요. 그런데 결혼을 해도 늦게 하신단 말이죠. 늦게 하시게 되면 원래 임신 자체가 담석이 생기는 담낭에 담석이 생기는 위험인자입니다. 왜 그러냐면 임신을 해서 호르몬의 변화가 생기게 되면 이 담낭의 수축력이 떨어져서 찌꺼기가 많이 생겨요. 그래서 애 낳고 나면은 젊었을 때는 빨리 이게 회복이 되기 때문에 담즙 찌꺼기가 싹 없어지는데 이게 금방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애 낳고 나서 갑자기 배가 아프고 황달이 돼서 오신 산모들이 꽤 있어요. 그리고 저희 병원 지금 입원 환자도 2-3분이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내시경 들어가서 담도에 있는 담 찌꺼기를 빼내고 쓸개는 수술하셔야 돼요. 근데 조심해야 될 게 임신 중에 생기면 아주 골치 아파지죠. 그럴 때는 항생제를 쓰고 수술을 못 해요. 애가 커져야 되니까. 그래서 애가 마지막에 보통 한 7-8개월 돼서 수술을 하게 된다는 거죠. 요즘에 다산부는 없죠. 다산부는 없기 때문에 걱정할 게 없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폐경이 되셔서 여자분들이 이제 폐경이 돼서 여성 호르몬의 변화가 생기면 대부분의 삐쩍 말랐는데도 지방간, 콜레스테롤이 올라가요. 혈중 콜레스테롤이. 그래서 삐쩍 말랐는데 나 지방도 안 먹는데 내가 왜 콜레스테롤 올라갔냐고 그러죠. 그래서 약을 써야 된다 그러면 놀라시는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그 이유가 여성 호르몬의 변화가 돼서 에스트로겐 호르몬이 좋은 에스트로겐이 떨어지고 이런 나쁜 에스트로겐이 좀 이렇게 그 성분이 좀 차이가 나거든요. 이렇게 되게 되면 콜레스테롤 대사가 안 돼요. 그래서 혈중 콜레스테롤 올라가고 지방간 생기고 또 한 가지 심장의 관상동맥이 막혀서 심장에 문제도 될 수가 있죠. 제일 과음과식은 당연한 거고요. 그 외 스트레스. 보시게 되면 과도한 스트레스가 만병의 원인이고 불규칙한 생활 습관. 대표적인 게 식사가 불규칙한 거예요. 그리고 밤늦게 식사하는 거. 제일 나쁩니다. 아침 식사 안 하시는 거. 왜? 아침 식사를 하시게 되면 밤새 담낭에 담즙이 꽉 차 있거든요. 아침 식사를 해야 이게 콱 짜져요. 씻겨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밤늦게 식사를 하게 되면 밤사이 담즙이 너무 많이 나오게 됩니다. 지방도 많아지고. 변비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변비가 심해도 생겨요. 이거 왜 그런지요? 우리 정상적으로 담즙 내에 있는 우르사 성분이 변비가 심하면 변에 섞여가지고 나가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변비가 오래 있는 것도 좋지 않다. 우리 모든 정치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삼권 분립의 정치가 있듯이 서로 모든 게 균형을 맞춰야 돼요. 집안에서도 너무 이게 우리 남자 어르신분들이 너무 강해도 안 되고, 우리 사모님들, 우리 할머님들이 너무 강해도 안 돼. 두 분이 이게 균형을 맞춰야 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몸에도 3가지 물질이 담즙에 있는데요. 콜레스테롤, 담즙산, 레시틴이라는 물질이 있어요. 이 3가지가 균형을 이뤄서 콜레스테롤이 엉겨붙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게 되면
너무 콜레스테롤이 과도하게 많거나 과식을 하고 운동을 안 해서 그런 나이가 드는 것도 좀 서러운데요. 나이가 드시면 이 레시틴, 그러니까 콜레스테롤이 잘 녹도록 하는 물질이 레시틴이랑 담즙산이라는 물질이에요. 근데 연세가 드시게 되면 이 두 가지가 떨어집니다. 이렇게 떨어져요. 농도가 이렇게 떨어지고 떨어져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담즙 자체에 콜레스테롤은 높아지고 콜레스테롤을 녹이는 물질은 없어져요. 그러니까 돌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이유를 보면 이쪽이 담석이 형성되는 존인데요. 담즙산이 떨어지는 경우는 그 젊은 사람들이 이게 너무 이게 그 임신을 막기 위해서 경구 피임약을 먹거나 아니면 오히려 불임 때문에 애를 낳기 위해서 이게 호르몬을 주거든요. 과도한 호르몬을 줄 때 일시적으로 이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세가 드시는 것 자체만으로 간에서 우르사 성분이 떨어지게 돼 있어요. 떨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간 경화. 이 유전적인 문제죠. 유전적인 문제고. 제가 여기서 하나 재밌는 얘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담석이 가장 많은 인종이 어느 인종이냐면 남미의 인디오, 남미 원주민들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뭐 실제로 아이스 빙하 시대 때 대부분의 우리 인간 종족은 아프리카에서 시작해서 이제 유럽, 아시아로 이주를 했죠. 저 남미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빙하 시대 때 어떤 현상이 있었느냐? 맘모스들이 먹을 걸 찾아서 이동을 하기 시작했어요. 베링해가 얼면서 베링해가 얼니까 따뜻한 곳을 찾고 먹이를 찾기 위해서 맘모스가 이동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맘모스의 가장 많은 지금 화석이 발견되는 게 시베리아거든요. 근데 인간들도 맘모스를 사냥하면서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맘모스를 따라서 이동하게 됐어요. 그런데 너무 추우니까 먹을 건 별로 없고 사냥할 게 별거 없죠. 그러니까 조금만 먹어도 간에 지방으로 축적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수세대가 지나가면서 간에 남는 잉여 칼로리를 자기 몸에 축적해야만 살 수가 있었어요. 그게 유전자 중에 지금 이 유전자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아주 잘 먹게 됐잖아요. 먹을 게 넘쳐나니까 이 유전자가 쓸데없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조금만 먹어도 지방에 그냥 간에 지방이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담석이 잘 생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담낭암과 담석의 빈도가 가장 높은 종족이 남미 잉카, 그 다음에 이쪽에 원주민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유전자적인 문제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콜레스테롤이 높아지는 것은 일단 비만, 복부 지방이 많은 분들, 비만은 문제죠. 여성 호르몬을 또 먹는 경우 여기에도 또 나이가 또 들어갑니다. 나이가 들어가요. 약물에도 여러 가지 나이가 있는데 약물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젊은 사람한테 잘 생기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이 담낭 기능 저하예요. 한마디로 예를 드시면 손주 녀석이 소변을 보고 아니면 응아를 하고 물을 안 내리고 갔어요. 근데 그 다음 또 손주가 와서 또 응아를 하고 물을 안 내리고 갔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변기가 막히죠. 그런데 응아를 하고 물을 잘 내리면 문제될 게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담즙 내 아무리 콜레스테롤이 높아지고 돌이 조그만 게 생기더라도 콱콱 씻어주면 문제될 게 없어요. 가장 중요한 이제 팩터가 이겁니다. 담낭이 팍팍 짜주지 못하게 되면 결국은 찌꺼기가 엉겨붙게 돼서 점점점 돌이 커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 원인 중에 가장 뭐냐? 그래서 우리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아마 그 부모님들이 요양병원이나 아니면 중환자실에 계신 분들도 있을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식사를 못하게 되면 담낭을 짜주는 호르몬이 분비되지 않기 때문에 이 영양제를 이렇게 너무 오랫동안 맞게 되면 담낭의 기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너무 오랜 동안 금식. 여기 젊은 분들도 계신데요. 내가 너무 갑자기 다이어트를 해요. 빠른 시간 내에 다이어트를 하고 금식을 하면서 운동을 하지 않고 이 음식만 줄여가지고 다이어트를 해서 체중을 급격하게 줄이게 되면 담석이 생깁니다. 그리고 고령에 들어서 임신하는 경우. 그 다음에 이제 애가 첫 애 때 나이가 들어서 되면 이제 이 첫 임신 때 자궁이 수축을 안 해서 애가 안 나오는 경우가 있죠. 예정일보다 늦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산부인과에서 자궁 수축제나 이완제를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데 담낭이 또 짜주지를 못해요. 이래서 돌도 또 생기는 경우가 있죠. 제일 중요한 것은 나이가 드시면 나이가 드는 것 자체가 좀 진짜 섭섭합니다. 이게 어느 곳에 다 들어가요. 그래서 이게 나이가 드셔도 극복하는 방법은 제가 이 후반쯤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이가 드시면 아무래도 담낭의 운동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담석을 의심할 수 있는 증상은 뭐가 있을까요? 대개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이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담석의 가장 흔한 증상은 소화불량이에요. 소화가 안 되고 음식이 더부룩하고 안 내려갑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되죠? 와서 담석 검사를 안 하세요. 안 하시고 어떤 검사만 하느냐? 내시경만 해요. 그러니까 내시경만 하고 소화제만 먹어요. 그럼 자기의 자연 치유능이 있어가지고 조금 소화가 되는 것 같아. 그러다가 또 소화가 안 돼. 그럼 또 다른 병 가서 또 내시경해. 그러다가 나중에 심하게 아파서 응급실로 오시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반복적으로 자꾸 배가 터질 것 같고 팽만감이 있고 음식이 안 내려가는 것 같다. 이렇게 되면 담석을 한번 의심하셔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오른쪽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아픈데 배꼽 주변에서 약간 오른쪽으로 아프면서 등 쪽으로 아파요. 오른쪽 등. 이렇게 되면은 담석을 의심해야 됩니다. 근데 췌장암에 의심되는 증상은 뭐죠? 비슷해요. 소화가 안 되고 이쪽이 거북해요. 그런데 췌장 쪽은 이 오른쪽 어깨 쪽이 아니라 등 가운데 쪽으로 아픕니다. 이렇게 되면 췌장암을 한번 의심해 봐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되고 이것이 결국은 염증이 돼서 문제가 되면 애 낳는 것보다 더 심하게 아파요. 그래서 산통이라고 그래요. 산통. 진단. 여기 애는 아프셨겠지만 애 낳는 것보다 굉장히 아픕니다. 그래서 이렇게 심한 통증이 있으면 결국은 아주 염증이 심하다는 거죠. 그래서 흔한 증상이 열이 나면 오한, 발열, 식은땀이 있을 수 있고 울렁거리고 구토도 할 수 있고 복통 이런 것 전에 반복되는 소화불량이 있다는 거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자, 진단은 어떻게 하죠? 가장 쉬운 건 초음파입니다. 초음파가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간내담석이랑 담낭담석 가장 초음파에서 잘 보입니다. 초음파가 요즘에 보험이 돼서 싸졌잖아요. 자, 한번 보실까요? 이 초음파로 한 건데요. 이게 담낭이에요. 담낭이 여기 새카만 게 소화액입니다. 담즙. 근데 아주 돌들이 많죠. 이렇게 초음파에선 돌들은 벗겨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소화가 안 되고 오른쪽으로 불편하다 그러면 CT나 이런 걸 먼저 해보시기 전에 초음파를 해보면 간내담석이랑 담낭담석은 진단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보시게 되면 이건 좀 다르죠. 지금 이건 돌입니다. 근데 여기 뿌연 게 보이죠? 이게 담즙 찌꺼기예요. 찌꺼기가 뭐느냐? 기름 찌꺼기입니다. 기름 찌꺼기. 이 기름 찌꺼기가 시간이 지나서 점점 농축돼서 굳어지면 이 돌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담낭담석은 이렇게 초음파로 진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간 안쪽이나 담즙이 내려가는 담도담석은 이걸로 진단할 수가 없어요. 이제 제가 하고 있는 내시경으로 가야 되죠. 자, 보시게 되면 내시경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내시경이 이렇게 들어가고 있어요. 들어가서 위를 지나서 십이지장까지 들어간 다음에 이렇게 쭉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십이장을 들어가고 있는 거고요. 좀 더 들어가야 됩니다. 더 들어가면 이제 담즙이 나오는 입구가 나옵니다. 좀 죄송합니다. 이 동영상이 또 왜 안 되는지 모르겠네. 들어가서 이 내시경으로 제가 이제 뱃속으로 들어가서 담도 간에까지 들어가서 이제 돌을 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내시경으로 들어가서 찍은 사진이 이 사진이에요. 요것이 내시경입니다. 요게 담낭이고 요게 담도입니다. 정상 담도는 이렇게 생겼어요. 아주 가느다랍니다. 가느다랗고 이게 담낭에만 돌이 있어요. 이분은 담도는 깨끗하죠. 이런 이분은 요 쓸개만 떼어내시면 돼요. 그런데 이쪽 보십시오. 이쪽에 비해서 이게 가느다란 담도에 비해서 엄청나게 넓죠. 이게 다 돌이에요. 엄청나게 큽니다. 옛날에 과거에 20년 전에는 이거를 배를 갈라서 췌장 절반, 왜냐하면 담도 끝이 췌장을 통과해서 12장으로 내려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수술을 해서 돌을 다 뺐습니다.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제가 내시경으로 들어가서 이 돌을 레이저로 다 쫄게 부스러뜨려가지고 12장으로 다 빼내요. 내시경으로 하는 담석 제거술을 한다는 거죠. 자, 이렇게 보면은 아까 말한 것처럼 내시경으로 들어가서 돌을 뺄 수도 있지만 요즘에는 내시경은 어떻게 뭐 때문에 하냐면 들어가서 내가 돌이 있는 걸 이미 알고 그 돌을 제거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돌이 있느냐 없느냐 애매한 경우는 MRI 검사가 있습니다. 이 MRI 검사 중에 이 사람이에요. 이거 내시경으로 들어가서 약물을 싸서 돌을 확인한 경우고 MRI는 그냥 누워만 있으면 찍을 수 있는 검사잖아요. MRI 찍으면 이렇게 돌이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내시경으로 직접 하기 전에 돌이 의심스럽고 조금 있을 때는 MRI 검사에서도 진단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돌은 이렇게 작아요. 일반적으로. 담도도 정상이고. 이건 아주 빼기가 쉽죠.
그런데 이렇게 큰 거는 뺄 수가 없어요. 들어가는 입구가 구멍이 볼펜 10만 원 크기입니다. 근데 그걸로 돌이 2cm 되는 이런 돌을 뺄 수가 없다는 거죠. 예? 자, 이거는 간에 있는 돌이에요. 우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간 디스토마가 있는 경우, 그 다음에 자꾸 반복적으로 담도에 염증이 생기면 이 간 안에 이렇게 돌이 꽉 차 있습니다. 자, 한번 제가 또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네, 저희 스튜디오에 직접 선생님이 꺼낸 돌을 갖고 왔는데요. 좀 설명해 주시죠. 보시면 이렇게 검은 돌이 아까 말씀드린 색소성 담석이고요. 이 노란 것이 콜레스테롤 담석입니다. 이 담석을 빼낼 때 내시경에 겸작구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겸작을 통해 자, 요 기구가 이제 내시경을 통해서 배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빼는 기구입니다. 돌을 잡는 기구예요. 그 제가 한번 보여주려고. 네. 바스켓 안으로 돌을 잡은 다음에 빠져나가지 않도록 이렇게 조여야 되겠죠? 조인 다음에 빼내게 되는 겁니다. 네. 한번 시범을 보일까요? 네네. 이 기구를 집어넣어서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살짝 잡죠, 이렇게. 네. 잡아서 꽉 조이게 됩니다. 이렇게 빼내게 되는 거죠. 네, 한번 들어보세요. 이렇게 딱 잡혀있네요. 직경 한 1 내지 2cm 네. 정도 되는. 이게 이제 바스켓이라는 기구인데요. 이 바스켓을 아까 내시경을 통해서 담도나로 집어넣어서 돌을 잡은 다음에 이제 빼내는 게 돼요. 근데 이게 돌이 작을 때는 빼낼 수 있지만 큰 거는 나오는 입구에서 빼낼 수가 없어요. 너무 크니까. 근데 바스러뜨려야 됩니다. 자, 그래서 보시게 되면 자, 요것이 아까 내시경이 들어가서 12장이 들어가서 담집이 나오는 입구예요. 요게 이제 유도철사라는 건데 머리카락 굵기입니다. 이 구멍이 이렇게 작아요. 그러니까 이 구멍 작은 구멍으로 돌을 빼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전기칼로 이 입구를 째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전기칼로 입구를 째는 거예요. 째서 이렇게 보면 째고 있죠. 그래서 이제 입구가 넓어졌습니다. 이렇게 넓게 해놓고 이제 들어가서 아까 바스켓을 이용해서 돌을 빼는 경우죠. 그런데 요즘에 심장 질환이 많으시죠. 그래서 아스피린, 그 다음에 그 혈관 막히지 말라고 항혈소판 제제를 드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렇게 피가 지금은 안 나지만 이 칼로 째면 피가 멈추질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또 어떻게 하느냐? 예, 이런 방법입니다. 풍성확장술이라는 건데요. 이거는 전기칼로 직접 살을 짠 거지만 째진 않고 이렇게 풍선이라는 걸 넣어서 입구만 넓혀줍니다. 넓혀주게 되면 그 아스피린이나 그 피를 굳지 않게 하는 약을 먹고 있어도 돌을 뺄 수가 있어요. 지금 보시게 되면 이렇게 해서 입구를 넓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구를 일시적으로 넓혀주는 거죠. 넓혀주고 이제 입구가 넓어지게 되면 아까 말한 것처럼 바스켓을 이제 집어넣어서 담도 쪽으로 집어넣어서 지금 이제 해서 입구가 넓어졌습니다. 넓어져서 이제 기구를 이제 이건 일시적으로 뭐 피가 살짝 나지만 한 5분 내로 멈춰버려요. 그래서 이제 바스켓으로 이제 아까 바스켓입니다. 그래서 돌을 내시경으로 이렇게 빼내고 있는 장면이에요. 빼냈죠. 네. 그래서 진짜 알터니를 뺀다고 이 돌을 빼고 나면 황달, 간수치 좋아지고 한 2, 3일 뒤면 소화가 잘 됩니다. 그래서 제가 뭐 해주는 것 같아요. 내과 의사지만 요즘에는 뭐 내과 의사도 거의 준 뭐 이제 외과 의사처럼 하고 있죠. 이게 빠진 돌입니다. 자, 요 재밌는 경우인데요. 83세 할머니예요. 나이가 드시면 이 살의 탄력성이 없어지잖아요. 젊은 분들은 탄력성이 있기 때문에 돌이 작을 때 맥혀가지고 바로 통증이 와요. 그런데 탄력성이 없으니까 통증은 안 오고 소화만 안 되는데 살이 늘어나는 거예요. 자, 요 부위가 어느 부위냐면 담집이 나와서 12장 입구입니다. 이 돌이 자그마치 엄지손가락 이만했습니다. 지금 그 보여드렸어요. 이게 제가 칼로 째가지고 이 돌이 지금 내려와서 막고 있는 경우에 그래서 쨌더니 이만한 돌이 나왔어요. 네,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작은 돌들은 이 내시경을 통해서 바스켓을 집어넣거나 조그만 풍선을 집어넣어서 이렇게 쭉 씻어내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보시게 되면 이런 작은 돌들은 너무 빼기가 쉽습니다. 이건 뭐 저는 돌로 생각도 안 해요. 근데 이런 큰 돌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보시게 되면 아까 철사 중에서 아주 강선이 있습니다. 이 돌이 이렇게 크면은 돌을 잡고서 조여줘요. 조여주게 되면 이게 강선이 꽉 조여주면서 돌을 쪼각내는 거죠. 얇게 쪼각내서 이렇게 보면 큰 돌을 부스러뜨린 다음에 빼냅니다. 또 한 가지는 레이저 치료가 있어요. 내시경이 들어가서 돌이 꽉 껴 있습니다. 나올 틈이 없죠. 이렇게 작은데 들어가서 레이저로 돌을 다 부스러뜨린 다음에 조금씩 빼내는 방법도 있죠. 자, 하나에 보시게 되면요. 이렇게 레이저로 이렇게 파쇄시켜서 빼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수술 안 하고 다 내시경으로 하는 거죠. 자, 한번 예를 보시게 되면 이게 사람 몸에서 빼낸 돌이에요. 그래서 레이저로 어떻게 빼느냐, 저 보시죠. 이 돌이 3cm입니다. 이렇게 레이저로 하게 되면 완전히 이렇게 모래알처럼 가루처럼 돼요. 가루처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가루처럼 되면 물로 그냥 씻어주면 그냥 쭉 흘러내리는 거죠. 부작용도 합병증도 안 생기고. 그럼 실제로 어떻게 하느냐? 자, 이게 내시경이고요. 이 내시경에 베이비 내시경, 아기 내시경을 집어넣은 다음에 이 돌이에요. 이거를 레이저로 다 파쇄시켜서 지금 부시고 있는 장면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붓으로 틀어놓고 물로 씻어만 주면 그냥 쭉 흘러내립니다. 근데 이거를 과거에는 다 배를 갈라서 수술을 했죠. 엄청 큰 수술을 했습니다.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기술이 발달돼서. 자, 이제는 담낭 담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담도 쪽이고 담도 쪽은 내시경으로 한다. 어디 가서 만약에 수술하자 그러면 저한테 오십시오. 그런데 담낭 쪽은 제가 돌을 전문으로 하고 있지만 수술을 하셔야 돼요. 요즘에 개복하지는 않죠. 배에다 구멍을 뚫어서 복강경으로 조그만 구멍을 내서 내시경을 집어넣어서 담낭을 떼어내야 돼요. 제가 하나 예를 들어요. 어떤 예를 드냐면 어르신이 과수원에 가셨어요. 과수원 주인한테 야, 나 저 사과 씨만 빼줘. 그 사과 씨만 뺄 수 있나요? 사과를 따서 갈라야 안에 씨를 빼죠. 마찬가지입니다. 담낭도 담낭 안에 있는 돌만 빼달라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근데 담낭에 돌이 있다고 해서 다 수술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담낭에 우연히 돌이 발견되는데 담낭에 돌이 있는 사람들 중에서 수술해서 담낭을 띄는 사람은 기껏해야 한 10명 중에 2~3명입니다. 어떤 경우 하느냐? 증상이 있거나 일단 아파야죠. 문제가 있고 염증이 있거나. 그런데 문제가 뭐냐? 증상도 없는 무증상 담낭 담석의 여자분들은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담낭암의 위험인자입니다. 그러니까 담낭암은 췌장암처럼 지독해요. 그래서 내가 증상이 없다고 그냥 그러니까 잘 모르는 의사 선생님도 그래요. 아이, 그만 내버려두고 아프면 와.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분 중에 나중에 암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담낭암이, 그래서 매년 검사하실 필요는 없고요. 담낭에 돌이 없는데 증상이 없으신 분들은 2년 정도에 한 번은 초음파를 꼭 하시는 걸 권유해 드립니다. 그럼 치료는 어떻게 하느냐? 복강경을 하는 게 표준입니다. 어느 나라에 가나 표준이에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가지 경우가 있죠. 이런 찌꺼기. 아직은 돌이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게 담낭에 염증이 없어요. 이거는 약으로 할 수 있습니다. 약으로. 근데 이 찌꺼기도 증상이 있어요. 아파요. 왜냐하면 나가는 입구가 조그맣기 때문에 그 조그만데 찐득찐득한 게 있다 보면 소화가 안 되고 통증이 유발할 수 있어요. 아까 뭐랬죠? 담석이 있고 통증이 있으면 수술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처럼 이렇게 돌이 있는 경우는 우리가 수술을 하지만 이 찌꺼기가 있는 경우는 녹이는 약이 있다는 거죠. 그럼 어떤 약이 있느냐? 담석을 용해시키는 약이 대표적으로 2가지가 현재 시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형태를 이미 만든 돌 갖고 있고 있는데도 그걸 약으로 녹이겠다고 만약에 하는 선생님이 있다 그러면 그건 솔직한 얘기로 사이비이고 돌팔이라는 거죠. 아까 말한 것처럼 찌꺼기 정도는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우르사라는 게 대표적인 약입니다. 우르사. 실제로 요즘에도 간혹 드물게 나죠. 필리핀에 가서 곰에다 그냥 빨대 꼽아가지고 웅담을 먹고 있다. 지금 한약에서도 웅담은 굉장히 귀한 재료죠. 실제로 이 우르사가 어디서 발견됐냐면 1902년도에 북극곰의 담즙에서 발견됐습니다. 발견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27년도, 20년이 지나서 그 화학식이 발견돼서 약재로 만들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웅담에는, 이 담즙에는 2가지 물질이 있어요. 아주 굉장히 독성이 강한 물질이 있고요. 그거는 왜냐하면 우리 음식에 있는 나쁜 균을 죽이기 위해서예요. 그리고 나쁜 물질을 없애는 성분이 있습니다. 그게 70~80%예요. 좋은 성분은 1~20%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갖다 그냥 생채로 먹게 되면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독성 간염. 그러니까 잘못 먹게 되면 오히려 간에 GOTGPT라는 간 수치가 엄청나게 올라가고 황달이 생기고 간이 손상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함부로 드실 거는 아니다라는 거죠. 여기 보시게 되면 이런 좋은 성분이 기껏해야 정상 사람의 요 정도밖에 없다는 거죠. 그냥 먹게 되면 나쁜 물질을 많이 먹게 된다.
그래서 요것만을 추려서 만든 약인데요. 기준이 있어요. 아까 말한 것처럼 돌이 아주 모래알 같은 돌이어야 되고 담낭에 염증이 없어야 되고 찌꺼기 정도는 약을 해봤는데 저희가 연구를 해봤습니다. 그때 6개월 이상을 먹어야 돼요. 6개월 이상 먹었더니 완전히 없어지는 경우가 한 30%. 이 정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직은 돌을 만들지 않고 찌꺼기 정도만 있다고 그러면은 우루사를 써볼 수 있습니다. 우루사를 근데 써야 되는데 한두 달로는 안 된다. 한 2, 3개월 이상은 좀 먹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없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약을 끊으면 재발해요. 왜냐하면 처음에 이 사람도 없었던 사람이 생기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담낭의 운동성이 약간 떨어져 있기, 짜주는 힘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생긴 거예요. 그래서 약을 끊으면 한 50%에서는 재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래도 시도는 해봐야죠. 시도해봐가지고 없어지면 좋은 거고 재발하면 그때 가서 치료해도 늦지 않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약이 이 로아콜이라는 약이 개발이 됐습니다. 로아콜은 어떤 약이냐면요. 그 올리브 기름에 아마 올리브 기름이 좋다는 건 알고 계실 거예요. 올리브 기름 중에서 일부 성분이 돌을 녹이는 성분이 있습니다. 그 성분만 추출해서 농축시킨 약이 이 로아콜이에요. 그래서 이 로아콜이라는 약이 담즙 분비를 촉진을 해서 우리 혈중에 있는 콜레스테롤도 조금 떨어뜨리고 담즙 내에 있는 콜레스테롤 성분도 녹여줘요. 그래서 돌을 녹일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약물이 현재까지 증명된 약들입니다. 우리나라가 보면은 서양엔 별로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가 제일 많습니다. 담도담석이. 왜 그러냐? 자, 이 동영상 한번 보십시오. 이게 간 안에 직접 들어가서 내시경으로 본 겁니다. 이 새까만 게 보이죠? 이게 디스토마예요. 간 내 디스토마. 예, 제가 한 10년 전에 담석 있어서 이제 들어가서 봤는데, 여기 지금 디스토마로 이렇게 알을 벤 거예요. 이게 흡혈, 이 입에 빨판이 있습니다. 제가 물로 셀라인으로 이렇게 식염수를 쏘는데 떨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빨판을 자기 그 담도에 빨판이 달라붙어가지고 영양분을 흡수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염증이 생겨서 거기에서 암이 생기고 이 죽은 사체가 둥둥 떠다니면서 담석을 유발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게 생긴 돌입니다. 간 안에 있는 돌이에요. 이게 갈색석 담석이고 이 흑색석 담석. 이 간에 이렇게 돌이 큰 게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이 돌을 레이저로 부셔서 뺐지만 결국은 이 간내 담석이 또 어디 있을지, 디스토마가 어디 있을지 모르잖아요. 나중에 또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게. 그래서 보시게 되면 간내 담석이 문제가 뭐냐? 일단은 간의 끝에 있으면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고 굴곡이 져서 내시경이 못 들어가는 부위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문제가 뭐냐? 암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담도암이 전 세계 1등입니다. 그 중에서 특히 간에 생기는 담도암은 이 디스토마, 간내 담석이 원인이 주범이에요. 그런데 이 담석을 다 없애도 그 암의 위험성은 갖고 있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간내 담석이 있으신 분들은 정기적인 검사를 꼭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게 보시게 되면 제가 이게 직접 내시경이 제 손가락보다 가느다란 내시경이에요. 이게 간으로 직접 내시경이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피부를 통해서 들어가서 이게 다 돌이에요. 돌을 레이저로 부셔서 물로 씻어냈더니 이렇게 진흙처럼 나오고 있는 장면이죠. 그래서 이 간내 담석을 직접 담도경이라는 자그마한 직경의 내시경을 이 피부를 통해서 간으로 직접 들어가서 돌을 뺄 수 있습니다. 뺄 수 있는 거죠. 자, 마지막 이제 분야인데요. 이제 한번 음식. 굉장히 많이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위암도 마찬가지고, 뭐 췌장암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 그 어르신이나 국민분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게 병이 딱 이제 진단받고 나면 그러죠. 저 뭘 먹어야 되나요? 뭘 안 먹어야 되나요? 이거 참 많이 물어보세요. 그런데 모든 질병마다 음식이 관련성이 있습니다. 담석도 관련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로 결석에 비해서는 담도담석은 음식과는 그렇게 관련성이 없어요. 근데 요로 결석은 굉장히 음식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대표적인 게 시금치, 그 다음에 요산이 많은 우리가 죽순, 요로 결석이 있는 분들 너무 탈수에 빠지지 않도록 하셔야 되고요. 갑각류 중에서 이 갑각류, 새우, 게 이런 것들은 그 다음에 막걸리 좋아하시죠? 요로 결석이 있는 분들은 이런 것들은 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이 담석은 막걸리 드셔도 돼요.
이 음식과는 크게 관련성이 없습니다. 그래도 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단 담석증이 있는 분들은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식이습관이에요. 식이습관. 규칙적인 식사를 하셔야 된다. 중간에 간식을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왜 그렇죠? 그거는 규칙적으로 식사를 해야 담낭이 규칙적으로 짜줍니다. 예, 규칙적인 담낭 운동을 시키는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유지방 식품은 아무래도 좀 조심하셔야 돼요. 제일 나쁜 게 튀긴 음식. 그 다음에 탄 고기 같은 것도 이렇게 구워가지고 너무 이렇게 좀 이렇게 그런 건 좋지 않아요. 수육 같은 건 괜찮은데 왜 그렇게 되냐면 그렇게 되게 되면 트리글리세라이드라는 그 지방 중에서도 나쁜 지방이 성분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불포화 지방 말고 포화 지방들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조심하셔야 되고 그다음 콜레스테롤이 많은 음식. 그런데 한 가지 잘못된 상식 중에 또 하나가 여담으로 드리면 이 담석이 있으면 계란을 안 드시려고 그래요. 계란 먹으면 안 된다 생각해요. 내가 콜레스테롤 높아서 콜레스테롤 약 먹는 분들도 계란 안 먹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계란 노른자에 콜레스테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흰자에는 알부민이라는 단백질이 많고요. 근데 단백질을 먹어줘야 강력한 담낭 수축 이게 자극원이 돼요. 그런데 계란 노른자에는 콜레스테롤도 많지만요. 그 콜레스테롤을 분해시키고 녹이는 레시틴이라는 물질도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게 균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콜레스테롤을 계란을 1개 내지 2개 정도 콜레스테롤 높은 분들도 드시는 건 전혀 무방하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동물성 식이 중에서 이런 것들은 담석 있는 사람들은 더 조심하셔야 돼요. 뭐 다 알고 계시겠지만 동물성 식이는 포화지방이에요. 불포화지방이라는 건 뭐냐면 생선에 많은데요. 나쁜 지방을 자기가 끌어들여서 포화지방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나쁜 지방을 낮추는 역할을 하게 돼요. 그게 대표적인 게 우리 오메가3라는 게 있잖아요. 이런 것들 등푸른 생선에 많은데요. 그런데 동물성 식이는 이미 자기가 완성된 기름이에요. 혈중의 콜레스테롤을 높일지언정 낮추지는 못한다는 거죠. 너무 제한할 필요는 없지만 이런 것들은 좀 조심하고 해산물 중에서 오징어, 문어, 새우, 콜레스테롤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마요네즈 중에 버터, 마요네즈 이것도 콜레스테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담석이 있었던 분들은 좀 조심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불포화 지방이 많은 것 중에 이 어류, 당연히 생선은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 콩 종류 굉장히 좋습니다. 그 다음에 견과류. 견과류가 뭐에 좋냐면요. 아주 극소 미세량, 미네랄이 많습니다. 그래서 치매에도 좋죠. 그런데 얘네들도 단점이 있어요. 어떤 단점이 있냐면요. 가스가 많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있죠. 간혹 가다가 저 어르신들 중에 오셔요. 교회 가서 기도를 했는데 배에 가스가 터질 것 같고 그냥 자기 죽겠대. 조용히 기도하는데 방귀 낄 수도 없고. 이 견과류가 가스가 많이 생깁니다. 가스가. 그래서 어디 나가시거나 평소에 가스가 많다 그러면 견과류는 저녁에 드시는 게 좋아요. 아침에 먹으면 낮에 가스 많이 생깁니다. 저녁에 드시면 밤사이에 가스가 났다가 아침에 화장실 가면서 빠져버리니까 괜찮아요. 그래서 드시는 방법에 좀 조심하시면 되시겠다. 그래, 담석증 환자 또 지켜야 할 식사요법 중에 하나가 뭐냐? 아까 말씀드렸죠. 변비. 변비는 조심하셔야 되고 변비가 있으면 해결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변비가 우리 몸에 좋은 우루사 성분을 자기가 끌고 그냥 변으로 나가버리기 때문에 아니면 거기에 장에 그냥 축적시켜버리기 때문에 담석이 잘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알코올성 카페인 음료, 탄산 음료 이거 좋지 않죠. 왜 그러냐면 이 카페인 음료 같은 경우나 탄산 음료들은 장내에 있는 우르소데옥시콜리게신이나 우루사 성분을 같이 끌고 가서 배출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문제가 있고요. 비타민, 미네랄을 충분히 흡수해야 레시틴이나 담즙산에 제대로 활용이 됩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나이가 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담석을 예방하는 물질인 레시틴, 그 다음에 담즙산이 적어지게 됩니다. 근데 미네랄이나 비타민이 적게 드시게 되면 이것이 더 적어지게 되죠. 그래서 좀 영양제 같은 거 이런 거 좀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식물성 섬유소는 이건 운동, 변비도 해결하고 소화관 운동을 원활하게 하기 때문에 그 우루사라는 성분이 간이랑 장의 순환을 원활하게 시켜주고 뭐 변비를 없애주니까 당연히 좋겠죠. 자, 가스가 많이 생기는 건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마지막인데요. 우유, 담석 있다고 안 드시는 분들 많습니다. 근데 우유를 먹고 너무 안 드시던 분들이 우유 드시면 설사를 해요. 그게 뭐냐면 장내 그 리파제, 락테이즈라는
우유 분해 효소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요. 우유가 좋은 음식이기 때문에 우유 먹고 소화가 잘 안 되신 분들은 처음에는 조금, 그 다음에 매일 양을 조금씩 늘리면 소장에서 락테이즈라는 효소가 증가됩니다. 그래서 우유 분해를 시킬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요. 달걀 흰자에 문제 없고, 노른자에도 아까 뭐라고 그랬죠? 레시틴이 많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그 다음에 단백질. 이왕이면 수육이나 약간은 좀 기름이 좀 낮은 순수 살코기 위주로 드시는 게 더 좋겠다. 그 다음에 생선 중에서도 등푸른 생선이 좋긴 한데 너무 기름이 많은 것은 또 그 오메가3나 이런 좋은 불파 지방도 많지만 트리글리세라이드라는 나쁜 기름도 많기 때문에 약간은 좀 너무 기름이 아주 막 너무 많이 생긴 생선은 좋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콜레스테롤이 높은 마가린 버터들은 이런 것들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두, 콩은 굉장히 좋지만 가스가 많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주로 저녁 타임이나 오후 타임에 드시는 게 더 좋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많이 와주셨는데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기회가 된다 그러면은 제가 좀 더 어르신들한테 좀 더 보답할 수 있는 자리를 강의와 또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